남편을 위해서 기쁨조가 되자. 남편이 치료가 될 때까지 기쁨조의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죽어도 좋아. 아내는 기쁨조. 지난번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똑똑 박사가 바보 박사로 추락. 주범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남편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주변 사람들이 안부 전화 겸 위로 전화도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방법도 일러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문화, 즉 정의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은 사고가 난 후 한 달 동안 부부가 서로 어려운 고비를 건강하게 웃음으로 잘 극복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사고가 난 후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한마디로 자신감이 없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죠. 의사는 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조심하라. 의사가 오른쪽 팔을 쓰면 안 된다. 절대로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또 당부를 했어요. 노인처럼 행동을 하니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넘어지는 게 무섭다고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남편은 다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낫겠지만 마음의 병, 이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하면서 남편 눈치만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아내는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웃고 떠들고 돌아다닐까? 저를 또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힘들 때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부가 건강할 때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앞날을 걱정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것저것 도와주는 거 누구나 다 기본이죠. 건강보조식품, 건강한 먹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로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는 못했어요. 무엇인가 어딘가 모르게 늘 2%가 부족한 것 같이 보였어요. 남편이 힘들어 할 때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40년을 살아오면서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았을까? 기분 좋게 만들어주자.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쁨조가 되자. 남편이 치료가 될 때까지 기쁨조의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기쁨조의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었죠. 문득 떠오르는 것이 부부 성생활이었어요. 부부가 성생활을 하고 났을 때 남편의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남편의 마음을 즐겁고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해서 즐겁게 해주자. 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끔씩 서비스를 베풀어 주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다 해주었죠. 그랬더니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즐거웠죠. 마음이 즐거우니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남편의 입가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몸이 아프니 하자 소리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서 아내가 되어서 이것은 기본이지 하면서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대박 웃음을 터뜨렸어요. 죽어도 좋아. 내가 죽을 때 복상사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소리에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 아픈 것은 잊어버리고 건강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성생활은 치료제입니다. 그날부터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다이소에 가서 실내화를 사다가 주고 방 안에서 걷기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한 손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남자는 나이가 들면 단순하고 생각이 없고 마음이 즐거우면 세상이 즐거운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쁨조 역할을 똑똑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치료하는 아내가 되자. 치료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저는 말을 하는 거죠. 남편의 다친 팔은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해서 치료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병은 수술과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즉 마음의 병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려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힘든 상황에 상대방이 원하는 맞춤형 비장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생활을 즐겁게 한다거나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던 성생활을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평상시보다 즐겁지 않겠는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가정 치고 잘 되는 가정 없듯이 아내를 존경하면 그 가정은 100%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합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죠. 부부가 서로 치료를 못하면 상처가 골마 터져서 그때부터 부부에게 커다란 상처만 가슴에 남는 것이죠. 상처는 치료를 할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부부가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여기에 성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부부는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다. 이 말은 부부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가 많은 부부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건강한 척,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늘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남편에 보이지 않는 그늘막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결같은 것은 남편 덕분에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웃으면서 씩씩하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수술을 받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병은 의사가 수술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아내의 역할이었죠.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쁨조가 되자. 사람마다 원하는 욕구는 다르겠지만 그 결과 남편은 성생활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남편에게 성생활이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죽어도 좋아 하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학 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